그 조그만 여관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서 양로원에 들어온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겼기에 그 관리인 자리를 자원했다. 내가, 내가 그에게 결국 그 역시 재혼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혼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저 사람들, 또 어쩌다가는 노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이 재혼자들 중 몇몇은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인 만큼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 권한이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저녁이 다 된 것이었다. 삽시간에 유리창 위로 어둠이 짙어져 있었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돌리자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므로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밀크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꺼릴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고 우리는 함께 피웠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친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가운데 하나를 꺼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관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의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중 한 의자 위에 커피포트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엄마의 건너편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도 내게 등을 보인 채 안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았다.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이 따뜻했고 커피를 마셔서 몸이 훈훈해졌고 열어놓은 문으로는 밤과 꽃 냄새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졸았던 것 같다. 이 무언가 가볍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터라 이 방 안의 흰빛에 더욱 눈이 부셨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모두 연하문명, 연하문명 되었는데 그들은 소리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끄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다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허리에 꽉 졸라맨 끈 때문에 그들의 불룩한 배가 더욱 튀어나와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어느 정도로 불룩해질 수 있는지 주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몹시 여유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온통 둥지를 튼 주름살들 한가운데에서 광채 없는 빛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 빠진 입속으로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어색하게 머리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내게 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는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관리인을 가운데 두고 나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내 느낌으로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축 처진 채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든 지팡이든 무엇이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여자였으므로 나는 몹시 놀랐다. 그 울음소리를 이젠 그만 들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관리인이 그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규칙적으로 울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더니 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알려주었다. 저분은 모친과 매우 가깝게 지냈답니다. 여기서는 모친이 하나뿐인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이 차츰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잠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진 않았지만 이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저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중 몇몇 노인네들이 볼때기 안쪽을 쪽쪽 빨면서 그런 야릇한 혀 차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만큼 제 각기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 죽은이가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느낌이었던 것 같다.